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7월 18일인데요. 오늘도 지금 코로나 확진 추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연속해서 4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0시 그러니까 18일 밤 0시 기준에서 1454명이 늘어났습니다. 누적 17만 7,951명이고요. 지역 발생이 1,402명. 해외 유입이 52명입니다. 제가 왜 이 코로나 사태를 맨 모두에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우리 국내 이 확진 추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나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이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정부가 입장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요, 오늘 오후에 중대본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관련 강화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지난 7월 3일 했던 민노총 집회에 참여자 중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3명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요, 민노총 대회에 참석했던 전원에 대해서 이 강제 전수 조사 행정 명령을 발동했고요. 민노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이런 입장문을 총리 명의로 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요, 이 민노총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아직도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수사는 법을 위반하면 법 위반 그 자체에 대한 이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는 데서 시작해서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딱 끝나는 건데 여기에 어떤 정무적 판단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이번 민노총과 관련된 지나친 비판 여론이 조성이 안 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년 선거에 민노총이 또 지지를 받아보겠다는 꼼수가 작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민노총에서 지금 조금 전에 방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입장문을 내놨는데 입장문의 핵심은 바로 뭐냐? 이 확진자가 3명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다른 경로로 감염됐다가 이 잠복기가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 확진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민노총 대회 참석 그 자체가 원인이 돼서 이 확진자가 된 건지, 그래서 감염 경로를 밝혀달라. 이런 얼빠진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이게 바로 민노총의 민낯입니다. 자, 민노총의 입장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4차 대유행에 대한 마녀 사장이며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혀 반성이 없어요. 말로는 뭐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들어서 사과한다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과한다고 하면서 국민에게 마녀 사냥이고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총리의 입장문을 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말이죠. 이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중대본의 역학조사 결과가 밝히되기도 전에 일반적인 잠복기를 경고하는 시점에서 나온 양성 판정 결과를 가지고 마치 지난 3일 대회가 주요 감염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발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번에 밝힌 내용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강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3명의 확진자가 이번 행사 계기에 유일한 원인이 돼가지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데서 감염이 된 사람이 확진 판정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번 민노총 집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잠복기를 지나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인지 이제 책임 회피 꼼수를 지금 찾고 있어요. 참 이게 오늘날의 민노총이고요. 이렇게 민노총이 간 크게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갖고 민노총 하면 절절매기 때문에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반사회적 범죄다.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번 이 민노총 집회에서는요. 민노총이라는 말 한마디도 못 꺼내고 그냥 이 집단 이런 이 행태에 관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달라.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대통령마저도 민노총을 무서워하니까 민노총이 거꾸로 뭐 깨고 뭐 더 승낸다고 말이죠. 더 큰 소리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이 국면, 누가 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청해부대와 관련된 문무대왕함,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아덴만 지역에서 작전을 하는 유일한 부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확진자가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요 3명이 갖고 3명만 확진이 됐는데요.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확진자는 68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일 즉 15일 날부터 이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해갖고 사흘 만에 68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PCR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101명 가운데 68명이 양성이고요. 33명이 음성입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 군 당국에서는요, 인근 지역에 있는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현지 공간 보고를 받아보니까 현지에 있는 이 병원들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낮아서 치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지금 공중 급유 수기를 급파해가지고 전원 우리 국내로 후송시키기로 결정을 해서요. 오늘 중에 이 급유 수송기가 출국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말이죠. 이 창해부대 장병들 기울기 위해서 다목적 공중 급유기 수송기 2대를 급파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 결론이 내려졌어요. 자, 그래서요, 이 전원을 이렇게 국내로 후송시키는 거 반드시 이제 필요한데요. 문제는 왜 예방을 못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방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느냐? 충분히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지난 4월부터 군 접종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군 접종할 때 해외 파견 이렇게 아덴만 작전 지역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도 접종을 했으면 몇 명 되지 않잖아요. 승조원이 전부 다 합쳐봐야 30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접종을 완전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함정이 바로 이 코로나 지옥에 방치된 이런 상황으로 내밀어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55만 명의 백신 지원을 받았잖아요. 이 백신 지원 받은 것만 가지고서도 이 청해부대에 넣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 이 미군과의 활동 접촉이 많은 군 요원들을 우선적으로 이 접종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청해부대 현지 아덴만 소말리아 지역에서 작전하는데 당연히 미군 요원들과의 접촉이 가장 많은 이 부대 요원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정부의 정책적 판단 능력이 얼마나 무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무능의 최정점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요. 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인과 동시에 군으로 따진다면요.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유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국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이러한 점에 관해서도 이 법률적으로 또 어떤 이 처벌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필요한 상응 조치를 상징적으로라도 또 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6월 달에 말이죠. G7 정상회담 때 오스트리아까지 갔잖아요. 그때 뭐 스페인까지 갔잖아요. 지금도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갔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부부도 G7이 영국까지는 갔지만요.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또 나라에 들려서 정상회담을 했지만은 질 바이든 여사는 바로 DC로 다시 이 귀국을 했어요. 근데 김정숙 여사만 꼭 손을 붙잡고 오스트리아와 스페인까지 왜 갔는지. 더군다나 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오스트리아 갔을 때 북한에게 백신을 주겠다 또 얘기했어요. 6월달에 백신. 그러니까 지금 아덴만에 파견되어 있던 대왕 문망 우리 함정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군 요원들은 북한 김정은만 또 못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리고 나서서 이렇게 사단이 벌어지고 나서서 공중급유수송기를 급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때서야 합참은 청해부대 장병 전원을 조기 귀국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그 합참의장 그 국방장관이에요. 똑같아. 전부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한 이 대한민국의 이런 방역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만 지역에 최초로 우리 함정을 파견해서 이 다른 외국 부대들과 함께 이 해적 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군대가 사상 최초로 전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원 다 귀국하는 그야말로 이 국익을 국위를 국가에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국제사회의 위상을 그야말로 해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지금 현재 군기도 빠져 있어갖고 경계도 빵빵 뚫리고 성범죄로 바람 잘 날이 없고, 그리고 이 장병들한테는 이 물백신, 저질 식단이 제공돼서 논란이 일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북한에는 여전히 겁실거리는 문 대통령, 과연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내년 정권 교체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요, 또 이 국법 질서를 뭐라고 그럴까요? 흔들려는 세력 중에 지금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박범계고요. 바로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한명숙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에 숨어 있던 한명숙이가 다시 이제 맨 앞으로 뛰쳐나왔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 책을 지금 하나 써서 책을 이제 발간합니다. 책을 한명숙의 진실이라는 책을 내요. 그러니까 조국의 시간, 한명숙의 진실, 이게 다 똑같은 제목들이에요. 나는 억울하다. 내가 왜 죄를 그야말로 깜빵을 갔다 와야 되느냐, 또 가야 되느냐, 이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입장문을 내놨냐면요, 이 저서에서 검찰 개혁을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검찰 개혁 더 속도를 내야지 왜 제대로 검찰 개혁을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왜 그 법안 처리 못하느냐, 똑바로 하라.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왜 못하느냐,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의 저항도,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일부 정치 세력의 방해도 뻔히 예상했던 건데, 이런 거를 핑계로 해서 주저앉거나 머뭇거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막바지에서 언제나 결행하지 못하고 눈치 보며 뭉개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 순간 오직 필요한 것은 청와대와 국회가 국민의 성원을 믿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말이죠, 170석, 180석 가지고 있는데 검찰 개혁, 검수완박 하나 못하고 지금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요,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거를 반박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이런 사람이 총리를 하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대법원에서 말이죠,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13명이 전원 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 유죄 판결을 갖다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합의비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100%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 못한다. 이 얘기는요, 대한민국의 국법을 대한민국의 각종 법률, 이거를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반발이잖아요. 이거는 정치적인 반발이에요. 이것도 총리까지 한 사람이.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날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살아있는 권력 실세 수사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평은 또 잊지 않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검찰에 대한 증오와 불신, 이 한명숙 전 총리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정치검찰, 권력의 충견, 제 식구 감싸기는 노골적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의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 그러니까 모해 위중 혐의를 반드시 유죄 판결을 유죄로 해서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분, 진심 그 자체다. 이렇게 호평을 하고 있고, 현 경선과 관련해서는 후보가 결정되면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참 이 한명숙 비판하기 앞서서 참 저는 측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재까지 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거의 반발하고 있으니 본인이 죄 몇 억짜리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반성하지 않고 그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과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이러한 이 한명숙, 추미애하고 똑같은 사촌 가진 걸로 보여요. 네. 자, 이제 또 조국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조국 뭐 했습니까? 이 팔걸이, 이 철봉에 매달려서 이 팔걸이 하는 걸 올려가지고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조국을 지원하는 이런 SNS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요. 그러니까 조국은 뭐 이 조국 지지 세력들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개국본.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그것도 명색이 현직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원산 폭격 다 알잖아요. 머리를 땅에 박는 가혹행위. 이런 원산 폭격 인증 동영상까지 올리면서 조국에 대한 충성을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조국 지지자들의 충성 경쟁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페북에다가 부산에 있는 교수인데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 조국 교수에게 연대의 뜻과 참여의 마음을 담아 원산 폭격을 올린다. 32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걱정되는 점은 이런 교수 밑에서 뭘 배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어떤 교수로서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명예와 그리고 지위에 어떤 손상을 주는지, 품격, 교수의 품위에 어떤 손상을 주는지 그런 측면에서 부산 모 대학교 교수라고 하는데 부산 이 해당 대학에서는요. 징계 착수 여부를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의 명예와도 관련돼요. 이거 뭐 이제 금방 내 어느 대학 교수인지 또 알게 돼요.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조국을 두고 일어나고 있는 여권의 지금 응원전이고요. 이것이 나라를 망치는 그야말로 이것이 2030 청년들의 분노를 또 한 번 불지르는 현상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국이 이 팔걸이 하는 턱걸이 하는 이 모습 올렸는데요. 이것이 아직도 지금 현재 인구에 회자되고 있고 이 전효국 전 의원은 이런 조국의 턱걸이 영상과 관련해서요. 조국한테 가장 큰 형벌은 SNS 금지다. 그러니까 검찰이 안에 정경심에게 7년을 구형했고 여권 지지 망카페는 어쩜 저리 몸이 좋으시냐 20, 30대 같다는 칭송 우상화로 시작됐지만은 그들도 남편이 저러면 하면서 가출한 이성을 되찾았다. 참 대단한 정신승리다. 일단 저 앙상한 몸매를 드러내는 용기. 뒷모습만 보면 강경화 전 장관인 줄 알겠다며 며칠 전에 정경심 최후지수를 올리면서 눈물 콧물 흥건하게 SNS를 하더니 다 불세출의 막장 연기였다는 인증을 한다. 이렇게 전효국 의원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휘어진 팔 사진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이 검증이 세다 보니까요. 이 군 미필과 관련해서 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팔을 걷어 올려가지고 휘어진 팔 사진을 공개하는 SNS 전에 나섰어요. 그러면서 이 과거에 프레스 왜냐하면 일찍이 공장 노동자로 일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레스에 눌려서 성장판이 손상돼가지고 비틀어졌는데 이 왼팔. 그래서 한여름에도 이 긴 팔 셔츠만 입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지금 이제 하도 이것 때문에 내가 군대를 안 간 건데 이걸 가지고 군대에 안 간 거 비판하니 어쩔 수 없이 공개한다. 이러면서요. 이 인증샷을 올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팔 뭐 다친 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인증샷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인성적으로 국민의 인정을 좀 받아라. 그것이 더 급한 현실이다.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말이죠. 인성적으로 인품면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요. 이렇게 팔 휘어진 거 사진 안 올려도 다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재명이가 그런 인품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경기도 교통연수원 임원이 메신저 단톡방에 방장 역할을 하면서 이낙연 대표를 때리는 그런 네거티브 SNS 이 활동을 해가지고 이 경기도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다. 그래서 이낙연 측에서는 이거를 선관위에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이 SNS 이 대화방 이것이 말이죠. 이재명 지사의 다시 한번 선거법 위반 상당히 이건 중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 경선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또 이재명이가 이 경선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또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요. 7월 18일 일요일 첫 번째 방송을 마치고 또 중요한 뉴스들 모아서 여러분들께 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